자, 이제 여러분 용도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인문과정 하던 것 전부 다 한 번씩 그때 정리 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온다겠죠? 뭐 3개, 4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일정한 시나 군이 있다겠죠? 가서 동그라미 그린 건 늘어요, 제가. 거의 완전 완벽하게 그리네요. 자, 그래서 우리 뭐 시나 군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시나 군에서 우리 용도 지역이죠. 자, 보시면 용도 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도 있어요. 자,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지역에 뭐가 정해졌죠? 용도. 알겠죠? 어떤 용도냐? 용도가 정해진 겁니다. 이걸 지정 변경하려면 여러분 뭘 한다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을 해야 돼.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제가 아까 배웠으니까. 그래서 입안은 누가 하겠어요? 여기 A시 같으면 A시장이, 성남시장이, 수원시장이. 결정은 누가 하겠다? 시도지사. 알겠죠? 용도지역은 다 시도지사죠? 아까 국장회장은 한 거 빼고는 다 시도지사니까. 알겠죠?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용도지역이 정해집니다. 근데 보통은 다 있다겠죠? 다 있지 뭐. 변경 같은 거 할 때도 관리합니다. 녹지적인데 상업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거니. 그래서 전부 다 관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용도지역은 크게 4개 있다겠죠? 4개.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시지역이다. 여기는 관리지역이다. 또 여기는 농림지역이다. 또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보지역. 물론 제가 4개만 그랬지만은 도시적인 몇 군데 있겠죠? 편의상 4개만 그려놓은 거지. 농림도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중간중간 다 있겠죠? 알겠습니까? 시가 크니까 거기서 농림 쪽이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 쪽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정해집니다. 도시적도 있고 또 여기는 관리지역도 있고, 그죠? 또 여기는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관리계획은 모든 시나 군이기 때문에 특강도 포함해서 전국이 4개 용도 쪽으로 나눠져 있다가 관이 아니겠죠?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다 나눠져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국이 다 4개 용도 쪽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개 있는데 이걸 또 쪼개야 된다겠죠? 쪼개서 하는 거고. 자, 용도가 정했단 말의 의미는 이걸 하겠죠? 이걸 정한 이유가 뭘까? 이야기했잖아.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내가 땅이 있다면 여기엔 내가 공장을 마음대로 지은다 못 지은다? 못 짓겠죠? 환경 보전지역이니까. 용도가 환경 보전이니까. 농림은 농사 짓는 데고. 농사 짓는데 염색 공장 들어오면 돼, 안 돼요? 그렇지. 용도가 농사 짓는 용도야. 알겠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환경 보존이 목적이고. 자, 그리고 도시지역이 여러분 뭐죠? 이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데. 알겠죠?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좀 이따 봅니다만은 도시지역도 여러분 나뉘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지역이 있겠죠? 또 백화점 같은 데 있는 데가 상업지역이 있겠죠? 그죠? 자, 또 우리 공장 같은 거 있으려면 공업지역이 있겠죠? 그죠? 또 녹지도 있겠죠? 크게 4가지예요. 그럼 또 여기도 주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다 쪼개지는 거야. 그죠? 우리 도시지역도 여러분 한쪽에만 주거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용도가 정해져. 그럼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만 둬야 되겠죠? 그죠? 주거지역인데 여러분 막 모텔 들어오고 막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상업지역은 상가들 들어오고 공업지역은 공장들 뭐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녹지지역은 뭐 들어오면 안 되겠죠? 녹지지역은 여러분 일종의 건물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일부는 들어오겠지만.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을 하는 것은 이게 정해지면 각 용도에 맞게끔 우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습니다. 이 말은 이게 내 땅이라더라도 내 돈으로 공장을 차리고 싶어도 못 차려. 법에서 모두게 막아놨어. 환경 보존적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행위 제한을 받는다고 그래. 용도에 맞게끔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알겠죠?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행위 제한이고. 행위 제한은 여러분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위 제한은 여러분 전부 다 우리 법으로 정해놔요. 법으로. 우리 재산권 행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공장 못 들어온다. 건축 제한이 있겠죠? 그죠? 건축 제한이 있다. 또 녹지적이면 아파트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아파트 짓고 싶어도 못 져. 알겠죠? 그러니까 건축할 수 없는 제한이 있고요. 또 건축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 주거용 건축물 지으라니까 주거용인데 내 마음대로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느냐 이 문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자, 이게 법으로 안 정해놓으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생각해봐. 이거 주거적이야. 내 땅이 이렇게 있어. 내 땅이. 나는 단독주택을 멋있게 2층 지어놨어. 근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옆집에 50층 건물 들어와버려. 주거용으로. 요즘은 망했어 안 망했어? 아, 망했죠. 난 2층 단독주택 멋있게 퇴직금 부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옆집은 50층 주택을 지어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가 없으면 그런 일 생기겠죠. 당연히 생기지. 규제 없으면 내 돈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되겠죠. 낮은 층은 낮은 층대로, 높은 데는 높은 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막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또 짓더라도 너무 넓고 너무 크게 짓지 말아라. 다 규정이 정해졌어. 자, 이게 뭐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다 정해져서 그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정리할 것은 자, 용도적 이 테마만 하더라도 우리 지구구역은 여러분 문제 나와요. 하나씩이거든. 용도지구 하나, 용도구역 한 문제야 보통. 근데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잡으시면 돼. 제일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용도적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럼 여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은 첫째, 용도 지역의 분류 문제, 종류 문제죠. 용도지역의 종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4개 용도지역이지만 쪼개면 21개 용도지역으로 나눠져. 21개 용도지역으로. 자,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용도지역은 여러분 시험하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면 필요 안 필요해?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 땅을 소개하면서 용도지역도 모르고 소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래? 난 토지거래 안 할 건데요. 평생 안 했을까? 중개 보면서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토지거래 나오면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 아파트 매매가 제일 쉬운 것 같죠? 아파트 매매 제일 쉬워도 나만 해 너도 해. 다 붙어 있어. 중개사들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자기 밥그릇이 생길 것 같아? 알겠죠? 그럼 토지도 손을 대야 돼. 그럼 토지 손을 대면 일단은 돈이 커. 토지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돈이 크면 성사는 자주는 안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면 토지 쪽도 손대기 시작하면 돈벌이 큽니다. 토지 쪽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알아야지. 알겠죠? 규제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알아야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공법이 필요한 것이고. 됐죠? 또 여기 정한 용도 지역들은 다른 법에도 다 써. 다른 법에도. 여러분 등기도 나오고 중개사도 나오고 다 뭐 상업적인 주거적인 표현 나와. 알겠죠? 그래서 다른 법에도 다 쓰는 거예요. 국계법에서 용도지역 배우면 다 다른 법에서 활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도요. 자, 저 시험은 종류 보는 거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가 요 문제.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여러분 뭐라고? 건축 제한하고 건폐 용적률 제한입니다. 요걸 외우셔야 돼 또. 여기는 여러분 이 문제는 종류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요즘은 종류 문제 별로 물어보도 안 봐요. 용도 지역은.
알겠죠? 용도적은 여러분 물어봤자 주거적 하나 물어볼 건데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나왔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지구 종류는 잘 물어보죠. 근데 여기는 잘 안 물어보게 돼요. 근데 요 놈은 항상 나와. 이 문제가 빠질 수가 없어. 용도적이 중요한데 여러분 용도적을 왜 정해놨다고? 이걸 못하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끔만 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용도적 문제에서는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잡으시면 돼. 물론 건너뛸 때도 이제 시험이 나는 것이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 건축 제한은 각 용도 지역마다 아까 21개 용도 쪽 나온다고 했죠? 거의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게 쭉 나와 우리 법에. 근데 이것은 암기 못해. 알겠죠?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암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갖고 계시면 잠깐만 보면 그 89페이지 펴보세요. 89페이지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이라는 말 보인가요? 89페이지 제목 봤죠? 그러고 한 장 더 넘기면 9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몇 페이지까지 나와? 109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죠? 이게 건축 제한이야. 각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쭉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애워 못 애워? 못 외워. 저도 못 외워.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근데 시험 문제는 간간히 나와. 알겠죠? 간간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어째야 돼? 풀어야 돼. 뭘 틀려? 찍어서 맞춰야지. 항상 틀린다는 그 부정죄 생각하지 마세요. 맞을 수 있어. 대신 내가 외워서 풀어 찍어야지. 뭐 이거 못 외우니까. 대신 이 문제는 뭐라겠죠? 나만 몰라 너도 몰라. 너도 몰라 이건. 이거 다 외워갖고 푼 사람 못 있어. 알겠죠? 저도 못 외워. 이거 왜 외워 이거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간간히 나온다 하더라도 요놈은 찍어서 맞춰야 돼. 찍는 건 요령해야지.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외우냐고. 알겠죠? 그래서 좀 찍으세요. 그러더니 제 말 알겠어요? 나오긴 나오지만 찍어서 풀 문제고 이건 고민하지 마라. 어차피 그래서 국회법 12개 다 맞을 수 없는 것이 이런 거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제 말 알겠어요? 그건 다 못 외우니까. 대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 볼 때는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지. 땅을 소개해 주라고 하면서 왜 땅을 구하는데요 하니까 공장 짓고 싶대. 무슨 공장이요? 종이공장, 뭐 마스크 공장 짓고 싶대. 그럼 이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그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알아야 땅을 소개하지. 무조건 공장, 여기 땅 싸게 나왔는데 저번 주에 땅 싸지 뭐. 이거 한번 해볼래요? 소개했다가 큰 코 다치죠? 공장도 못 짓는 땅을 소개해주면 어떡해. 공장 지으려고 땅을 구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에도 찾아보시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업무 볼 때는. 그거 안 보고 영업했다면 큰일 나. 근데 꼭 보면 그러더라.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찾아보면 될 것을 꼭 물어봐. 물어본 사람이 뭐 아냐고 또. 보면 대부분 영업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자기가 법조문 찾아보면 된 것을 안 찾아보고 누가 뭔 중개사한테 물어보든지 뭔 어떤 아줌마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봐. 이건 이 땅 들어줘. 그 아줌마가 될걸? 그러니까 된대 하고 소개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머리 긁고 있어. 이게 뭐냐고. 항상 여러분 법을 찾아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확실해. 제일 나와 있으니까. 근데 꼭 주변에 물어봐. 물어보지 말고 찾아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몸에 배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딱 찾아보고 자기가 법의 규정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이 안 될 때, 알겠죠? 해석이 안 될 때, 공장 안 된다고 하는데 공장만 나와 있어. 그러면, 가서 염색 공장은 되나? 이제 뭐 마스크 공장은 되나? 이제 그거 구별할 때는 이제 물어볼 수 있어. 그것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옆집한테? 구청에 전화해보면 돼. 있죠? 직접 담당자한테 물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지.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상담해주고 다 해줘. 알겠죠? 요즘은 공무원이 튕기면 큰일 나. 요즘 시대가 어떤지 튕기면 여러분 바로 신고하면 그 공무원 큰 코 다쳐. 다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요 지역에 내가 땅을 사가지고 뭐 하려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물으면 다 담당해줘. 알겠죠? 우리 구도 가고 시도 마찬가지, 시에도 마찬가지. 다 도시계획과도 있고, 알겠죠? 또 건축과도 있고 다 하니까 가서 다 문의해 보시면 돼. 그래서 알려고 하셔야지 꼭 옆집에다 물어보지 마세요. 꼭 한번 옆집에다 물어봐. 옆집 된다고
이런 자기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관에다 물어보면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든지 진행하세요. 자, 대신 건폐 용적률 요놈은 어떻게 나겠죠? 나오면 이것은 애우라겠죠? 이건 애워서 맞춰야 돼 무조건. 이것은 여러분 처음만 어렵지 한두 번 애워놓으면 다 애워.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은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너도 맞는 문제야. 위에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너도 모르는 문제고.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항상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고. 또 세 번째 정리할 것이 용도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특례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특례란 게 뭐죠? 특별한 사례야. 특별한 거. 이 말은 뭐냐면 용도지역은 다 뭘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관리계 결정에 의하지 않고 법에서 의제 규정들이 있어. 의제라는 거 간주를 말하거든. 법에서 본다고 정해놓은 것들이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기타 이것은 지문으로 들어갈 것. 한 문제감보다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챕터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에 관련된 용도지역만 떼고면 2개에서 많이 나오면 3개까지 나와. 2문제 아니면 3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용도 지역이요.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를 볼 건데요. 자, 교재도 쭉 정리가 돼 있고, 교재 정리돼 있고, 아마 오늘 자료도 그 정리돼 있을 거예요. 자료 올라가면 2페이지 보이죠? 그거 이제 보시면 돼. 자, 보시면 먼저 개념 종류를 봅니다. 용도 지역은 여러분 크게 4개 나온다겠죠? 자, 4개 어떻게 하라 했죠? 도간, 농차. 그죠? 도시관리, 농림, 자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4개 용도지역으로 돼 있어. 4개 용도지역입니다. 자, 이걸 쪼개면 이제 21개가 된다고 해서 쪼개면 이제 쪼개는 세분을 볼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도시지역은 여러분 말 그대로 뭐라 했죠? 도시지역은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거. 사람이 모여 사는데. 자, 그리고 농림은 농사 짓는데 자연환경 보전 쪽 환경 보전이겠죠? 이제 관리적 요놈만 이해하시면 돼. 이 관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게 3가지가 나오죠. 우리 관리적을 나누면 3가지가 있는데 보, 생, 계죠. 요 순대로 오라 해서 자, 보가 뭐죠? 보전관리, 생은 생산관리, 계는 계획관리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이건 이해 차원이에요. 실제는 막 이런 데 듬벙듬벙 나와 있는데 일단 이해만 하세요. 자, 요 지역은 여러분, 요 지역은 도시지역 아니죠? 도시지역이 아니잖아. 도시지역 바뀌죠? 바뀌잖아. 근데 나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돼.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를 요하는 거야. 나중에 도시적이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자, 또 예를 들어서 여적입니다.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자,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역은 농림지역은 아니잖아. 농림지역 밖에 있죠? 그죠? 근데 역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겠다. 이 지역이 무슨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 자, 이 지역은 환경보전지역은 아니잖아. 환경 밖에 있죠?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겠다. 이게 무슨 지역? 보전관리. 이 관리적은 약간 절충적이에요. 그래서 보전관리는 약간 준해서 관리하겠다. 이게 과거에 옛날에는 준도시, 준농림 이런 지역이 있었어. 거기에 전부 다 관리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도시 쪽에 준하면 뭐죠? 계획관리. 농림 쪽에 준해서 관리하면 생산관리. 자보 쪽에 준해서 관리하면 보전관리. 준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준해서. 알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농림하고 자본은 하나씩밖에 없고요. 자, 제일 복잡한 게 여러분 도시적이겠죠? 자, 도시적은 여러분 제일 복잡해. 거짓말은 도시지역은 제일 세분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자, 도시지역은 쪼개면 네 가지로 쪼개집니다. 알겠죠? 자, 네 가지 뭐 주, 상, 공, 녹. 네 가지. 자, 주는 뭐죠? 주거지역. 상은 상업지역.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알겠죠? 네 가지가 나눠져 있어. 이게 다 쪼개져 있는 거야. 모든 지역이. 알겠죠? 여러분들 뭐, 나중에 주택을 거래하더라도 어느 지역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 자, 그 중에 주거지역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서 살니까, 주거지역은 여러분 쪼개면 크게 말하면 세 가지죠? 세 가지. 뭐, 전, 일, 준. 자, 뭐,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세 가지. 자,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는 어떻게 구별하겠죠? 자,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전용주거가 뭐라고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호한. 일반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옛날 문제들이 주로 요 두 개 바꿔치기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보라겠죠? 전량이 일편단심한다. 딱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라고. 일편단심, 전량. 그래서 전용주거가 양호한이에요. 전용주거 하면서 편리한 주거환경 너무 틀려. 일반주거가 뭐라고? 편리한 주거환경이야. 일반주거 하면서 양호한 주거환경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전량 일편. 자, 그리고 준주거는 여러분, 준주거는 주거 기능도 하지만 우리 상업이나 업무 기능 등을 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 걸어 나가면 뭐 단독주택도 있지만 앞에 상가도 있고 막 그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준주거지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상가도 있고 업무는 오피스텔도 있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준주거입니다. 또 전용주거는 여러분, 전용주거는 주택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나눠지죠. 뭐 1종하고 2종. 1종, 2종이. 자, 1종은 뭘 중심이죠?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읽을 때는 여러분, 뒤부터 읽으면 돼.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알겠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여러분 아파트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알죠?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알죠? 이런 것이 모여 있는 데가 2종 전용주거. 됐나요? 기억하시고. 이런 건 아주 입에 붙어가 기초 중에 상기초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부동산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들이야. 부동산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야 돼. 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일반주거는 여러분, 일반주거는 층수에 따라서 높이죠? 세 가지. 1종, 2종, 3종.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입니다. 1종 일반주거는 뭐죠? 저층. 자, 저층은 주로 뭐라고? 4층 이하입니다. 1종 일반주거에는 5층짜리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4층 이하만 두라. 알겠죠?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에도 여기는 아파트 들어와 못 들어와? 아파트는 여러분 5개층 이상입니다.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므로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만 들어오니까 아파트 못 들어온 지역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아파트 못 들어온 거 여기서 넣으면 시험 2번이나 나와서 우리 기본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2종 일반 주거는 뭐죠? 중층. 중층 개념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7, 8층, 경우에 따라 뭐 10층까지 중층이 나올 수 있어요. 중층. 자, 3종은 뭐죠? 중고층.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데가 3종이겠지. 중고층이.
자, 그래서 이것이 일반 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을 쪼개면 3개지만 더 쪼개버리면 6개로 쪼개진 거예요. 6개로. 6개.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일종의 주거지역을 쪼개면 6개로 세분되어 있어요. 다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양호한 편리한 항상 바꿔치기 잘 나오고, 알겠죠? 자, 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다. 틀렸죠? 일종 전용을 이야기하면서 일종 일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전용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된다. 틀렸죠? 그건 일반이잖아. 그죠? 전용은 주택 종류에 따라서 1, 2종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전부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무조건 외우세요. 이 불문하고. 자, 그리고 상업적은 여러분 4개입니다. 이 순들 외우셔야지 나중에 건용을 할 때 금방 외워집니다. 상업적 여러분 뭐 중, 일, 유, 근. 자,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자, 개념은 여러분 상업지역은 잘 안 물어보겠네. 정말 뻔한 거니까. 자, 가장 높은 건물 들어온 데가 중심 상업지역. 가장 큰 건물들 모여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은 거기보다 좀 낮지만 상가들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자, 유통 상업이 뭐죠? 유통은? 유통 상업. 우리 물류 유통하는데. 알겠죠? 물류 집화장, 물류센터, 공판장, 뭐 집화장, 직판장, 위판장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전부 다 유통 상업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상업적이야. 됐나요? 자, 우리 근린 상업적은 뭘 생각하겠죠? 가까운 지역이니까 재래시장. 재래시장, 앞에 재래시장이 있더만. 그죠? 이런 거 근린 상업적이 지정될 확률이 높아. 그런 데는요. 알겠죠? 근린 상업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른 느낌상 보세요. 상업적은 다 높은 건물 다 들어와요. 가장 큰 건물 들어올 때가 어딜까? 중심. 요즘에 제일 건물 낮은 데는 근린. 우리 재래시장은 높은 거 별로 없잖아. 그 정도 감으로 딱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알겠죠? 자, 또 공업적은 여러분 나뉘면 3개. 그러니까 상업적은 4개 나눠집니다. 공업적은 3개. 뭐 전, 일, 준. 자,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자, 전용공업은 중화공업이니까 가장 큰 공장들이 모이는 데가 전용공업지역. 자, 일반공업적은 여러분 그거 하나 뭐라겠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겁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공업을 배치한다는 것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알겠죠? 자, 준공업 뭐죠? 경공업에다가 플러스 주거 기능도 있고 주거에 있으면 상업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상업, 업무 기능 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중공업이야. 그러니까 우리 공장들 모이는 데서 기숙사도 있고 뭐 상가도 좀 들어온 데는 중공업이야. 알겠죠? 공업 쪽에서 좀 살만한 데는 중공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전용공업적은 사람들 살까 못 살까? 그제 전용공업은 거의 못 한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전용공업적은 단독주택도 못 들어오고 아파트도 못 들어와요. 전용공업은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간간히 뉴스 보면 뭐 울산이나 막 이런데 공장들 큰 거 모이는데 막 무슨 케미칼 해가지고 큰 전기탱크만 쭉 모여 있는데 막 이런 데가 전용공업이야. 그럼 거기서 혼자 살겠어요? 눈만 여면 큰 유조탱크 보면서 살아? 보통은 살기 어려워요. 거기 상가도 별로 없고 상가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3가지. 자, 녹지가 중요한데 녹지는 여러분 3개 나오죠? 3개 뭐 보, 생, 자. 이거 보생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죠? 자, 보존 녹지는 보존 목적이니까. 자, 생산 녹지는 여러분 뭐라 했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뭘 외우라고? 개발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 농업적 생산 개발이 유보됐다면 나오면 생산 녹지. 자, 자연 녹지는 뭐라고?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알겠죠? 자연 녹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녹지적 중에서
제일 개발 잘 된 데거든요. 자연 녹지. 그 다음에가 생산 녹지. 개발 유보니까 개발은 할 수 있어. 알겠죠? 이제 보존 녹지가 제일 개발이 안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 땅값도 당연히, 집가도. 어디가 제일 비싸? 보존, 우리 자연 녹지. 그 다음이 생산 녹지. 땅값 제일 싼 데가 보존 녹지. 보존 녹지는 개발이 안 될 거니까. 하나 개발된 데가 땅값 비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생차입니다. 여기도 요 두 개 바꿔치기 잘해요. 개발 유보 나오면 생산 녹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단 말 나오면 자연 녹지, 그 두 개 바꿔치기 하니까 잘 보시라고. 자, 그래서 녹지도 3개. 합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16개잖아. 도의적이 나뉘면 16개. 관리가 3개. 19개죠? 20개, 21개. 총에서 21개 용도적이 되는 거야. 원래 몇 개인데 크게만 4개였죠? 도감농자. 세분하면 21개 용도 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나 어느 구이든 다 쪼개져 있어. 알겠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고, 뭐 다시 지정될 수도 있고, 그때마다 관리계획이 위반되는 거예요. 알겠죠? 용도지역.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지역에 다 주거지역이겠지. 보통 아파트는 뭐 있으면, 여러분 지역은 주로 뭘까? 이종 전용이 되든지, 알겠죠? 그런 지역이 많이 여러분들 아파트 보통 산다면이. 그래서 그런 지역이 보통 여러분 이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들 모이는 데 있죠? 근데 보통 일종 전용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 어디 보면 알아. 관리계획서도 알고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있거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거기 열어보면 다 나와 있어. 알죠? 지번만 치면 거기에 무슨 지역으로 묶여 있고 다 나와 있어.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요 종류는 기본으로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가로 넣긴 여러분, 그 자료는 항상 여러분 보세요. 정답은 다 나가 있죠? 나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것이 건폐율 용적률 있죠? 그걸 먼저 정리할 건데, 자, 건폐 용적률은 여러분, 지난번 인문과정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고, 다시 한 번만 볼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건폐율이 뭐라겠죠? 건폐율. 그죠.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시험용어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시험용어는. 자, 연면적이 뭐라고? 용적률이.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자,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자, 우리 시험용어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나중에 또 할 건데.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암기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정 지역의 우리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숫자 지금 정리해 놓고 다음 주에는 물어볼 테니까 줄줄줄 나와야 돼요. 이것도 어차피 이런 건 항상 나오는데, 아까 했죠. 나만 맞아, 너도 맞아. 다 맞는데 나 혼자 틀리고 있으면 이거는, 그리고 지금 처음만 어렵지, 3, 4월 되면 다 외워져 있거든. 알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들 기준으로. 공부 안 한 사람은 계속 모르고 있고. 알겠죠? 3, 4월쯤은 다 이런 건 다 끝나 있잖아요. 자, 먼저, 이야기했죠? 우리 건폐율은, 지난번 자료에 다 나와 있었어. 나와 있고, 아마 건축법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보세요. 건폐율은 뭐라겠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분율. 알겠죠? 넓게 지은 비율. 자, 용적률은 뭐라고? 높게 짓는 거. 여기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 곱하기 100분율. 퍼센트로 나오니까. 자, 연면적이 뭐라겠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거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한 것이 연면적. 연면적 비율은 용적률. 건축 면적은 건폐율. 그래서 아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했죠. 자,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계산 편의상 100제곱미터다. 그런데 건폐율이 만약에 60%라면 여기에 건축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0제곱미터까지만 하는 거야. 알겠죠? 60까지밖에 못해. 이제 100일 때니까 100분의
60이다 60% 나오잖아. 어차피 100 제하니까. 그러죠? 근데 만약에 건폐율이 여러분이 하겠죠? 80%로 조정이 됐어. 그 말은 더 넓게 지으라는 이야기죠? 80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넓게. 그럼 이것은 건폐율이 강화된 거다, 완화된 거다. 완화. 또 만약에 60이 40으로 가버리면 완화다, 강하다, 강화. 그래서 건폐율이 강화되면 크게 못 들어옵니다. 완화되면 좀 넓게 지어라, 그런 의미예요. 자, 또 한 가지. 자, 용적률이 있습니다. 자, 대지가 100일 때, 대지가 100이고 건폐율이 60이라고 봅시다. 근데 만약에 용적률이 300%가 나왔어. 그럼 몇 개 층까지 지은다겠죠? 보통은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가 나온다겠지. 보통 그래요. 얘는 일단 건축물 구조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의 건축물 통으로 지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걸 나누면 돼. 그럼 용적률 300이랑은 몇 개 층까지 지은다는 얘기야? 5층까지 지은 거야. 60짜리가 몇 개 쌓여야지 연면적이 나오잖아. 그죠? 300 되려면 5개 있어야 되겠죠? 6, 5, 30, 5층까지 짓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300이 500 되면 완화야, 강화야? 완화. 완화되면 더 높게 지으라는 이야기지. 300이 200이 돼버리면 강화, 더 낮게 지으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완화된 거예요. 숫자가 적으면 강화된 겁니다. 강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용도 지역에는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 대신 조심할 것. 여기에서는 건폐 용적률 상한선이 정해졌어. 우리 시행령에서는 상한선입니다. 자, 상한선은 최대치를 적는 거야. 최대치.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알겠죠?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해. 조례가 정한단 말은 여러분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 업무 볼 때는 조례를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지. 시험용으로는 최대치를 외우시면 돼. 최대치. 자, 그럼 이거 외울 때 먼저 말씀드렸죠? 먼저 무엇부터 정리 끝내버려야겠죠, 여러분들? 외우는 요령. 여기 아래 녹간 농자 이걸 먼저 끝내버리라고. 여러분 녹간 농자는 건물들 보통 많아요, 적어요? 녹지나 관리, 농림, 자보점 건물들 별로 없잖아. 크지 않겠죠? 주상공이 제일 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먼저 무엇부터 정리 끝내버리라고? 녹간 농자. 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쪽입니다. 여기는 건폐율이 얼마라고? 최대치가 20. 용적률은 자, 이게 이제 기본. 알겠죠? 그래서 건폐율이 최대치하고는 최대치. 최대치니까 여러분 조례로 보면 17%도 나오고 15%도 있고 막 그래. 최대 20이야. 건폐율이. 그럼 대지가 100일 때 20밖에 못 주니까 조금밖에 못 짓는 거지. 어느 지역이에요? 녹간 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보, 주상공 빼고. 알겠죠? 그래서 20. 용적률 얼마라고? 80. 대신 아닌 게 세 가지 있다겠죠? 세 가지 미리 정리하시라고. 자, 여러분 녹지 지역 중에서 다른 개발된 데가 두 개 어디 있어? 생록하고 전옥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는 개발되기 때문에 좀 더 완화돼. 여기는 얼마죠? 20하고 100. 용역 좀 완화됐죠? 또 관리 지역 중에 제일 개발된 데가 어디야? 계획관리. 우리 계획관리 지역은 얼마라고? 40, 100입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뭘로 가라고? 20, 100. 알겠죠?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 100입니다. 아, 20, 80. 20, 80이. 나머지 전부 다 20, 80이에요. 요 세 개 빼고 생록, 잔혹, 계획관리 빼고. 그럼 여러분 봐봐. 생산관리는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야? 20. 용적 최대치는 80. 아니 요놈하고 요놈 세 개만 빼고 녹간 농자는 다 20, 80이라니까. 알겠어요? 그럼 보존 녹지는 20, 80. 됐나요? 또 보존 관리도 20, 80. 농림도 20, 80. 자보도 20, 80. 됐어요? 대신
생산 녹지는 20, 100. 자연 녹지도 20, 100. 계획 관리는 40, 100이야. 제일 녹간 농자 중에서 제일 큰 건물 놓을 때가 어디야? 계획 관리. 40, 100이니까. 알죠? 녹간 농자 요 아래급에서는 제일 큰 건물 들어올 때가 계획 관리예요. 계획 관리는 40, 100이잖아. 암기됐어요? 무조건 해야 되거든. 외워야 되고. 자, 그리고 주상공입니다. 이제 주상공만 외우시면 돼. 먼저 건폐율부터 봅니다. 건폐율. 자, 여러분 주거 쪽에서 전용주거 나오죠. 자, 전용주거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 건폐율은 5, 6, 7이야. 5, 6, 7. 자, 50, 60, 70. 준주거가 얼마? 70. 일반 주거는 보통 60이야. 보통이. 전용 주거는 50. 5, 6, 7 외우시라고. 대신 일반 주거 중에서 3종 있죠? 여러분 3종만 얼마다? 50이야. 3종만 50이야. 건폐율이. 최대치가. 알겠죠? 3종 일반 주거 50이에요. 나머지 일반 주거는 다 얼마라고? 60. 최대치니까 조례로 보면 더 아래가 있어요. 조례로 보면 50도 있고 막 있어. 지방마다 틀리니까. 최대치가 얼마라고? 60. 전용 주거는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라고? 50. 준주거는 70. 이렇게 보세요. 자, 상업지역은 여러분 중심 상업지역이 제일 세죠? 여기는 어떻게 보겠죠? 9, 8, 8, 7. 근린 상업지역이 70. 자, 우리 일반하고 유통은 80. 중심 상업이 90이니까 최대치가 90이니까 100이라면 9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최대치예요. 물론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자, 우리 공업지역은 세 개 다 얼마라고? 70. 암기 끝났어. 알겠죠? 특히 여러분들 우리요 건폐율은 주거지역을 잘 보세요. 6개니까. 자, 일종 전용주거 얼마? 50. 이종 전용도 50. 일종 일반 60. 이종 일반 60. 3종만 50. 준주거는 70. 가장 넓게 들어온 데가 어디죠? 준주거. 넓게 들어온 준주거. 그죠? 그리고 여기 건폐율 70 동일한 것이 3개 보이죠? 준주거도 있고 근린 상업적도 있고 또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전부 다 건폐율 최대치가 동일하죠? 70. 이렇게 봐도 돼요. 자, 반면에 용적률입니다, 여러분. 용적률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일종입니다. 여기 자, 일종 전용 주거가 얼마예요? 100. 딱 100을 출발점 잡으시면 돼. 100. 여기서 50씩 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있고 또 일반 일종 일반 있죠?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잡으세요. 일종 일반은 얼마? 200. 3종 일반은 3이니까 300. 준주거는 500. 됐어요? 일종 전용기 용종 최대치 얼마라고? 100. 일종 일반은 200. 3종 일반은 300. 준주거는 500. 그럼 2종자 들어가면 뭐라 했죠? 둘 다 50씩만 더하면 돼. 2종 전용은 얼마? 150. 2종 일반은 250.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준주거가 여러분 가장 크고 높은 게 돌아요. 70하고 500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상업적은 여러분 중심 상업적이 얼마라겠죠? 1500이야. 1500. 용적률 건폐율은 90이고 1500 가장 크고 높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또 얼마씩 다운시키라고? 200씩 다운시키면 돼. 1500, 1300, 1100, 900. 간단하죠? 그 순대로 중일유군. 요 순 외우시라고요. 중일유군입니다. 자, 공업지역은 여러분,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이 얼마예요? 300. 전용공업이 300입니다. 그래서 50씩 더하면 돼. 일반공업은 350, 중공업은 400. 됐나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건폐율 최대치 끝났어. 일단 요것은 필수라겠어요. 나중에 조례전환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전용 건폐율이냐 용적률 항상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건폐율 물어보면 용적률 문제 보셔야 되고, 건폐율은 100이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그지? 건폐율은 100%가 넘을 수가 없지. 아, 이거 빡빡이 다 지금 100%잖아. 100%가 넘을 수가 없지, 건폐율은. 알겠죠? 용적률은 이제 여러분들 1500 이상이면 1500까지 엄청나죠. 그래서 굉장히 용적률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폐율은 전부 다 100은 안 넘을 거예요. 건폐율이 100이 넘어오면 큰일 나지. 남의 집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고, 먼저, 요걸 먼저 끝내버리라고, 녹간농자. 이 아래는 먼저 끝내버려. 여기 아래는 다 끝내버리면 돼. 여기 다 정리해버려, 간단하게. 녹간농자는 기본적으로 20, 80. 대신, 생록잔혹은 20, 100. 계획관리는 40, 100. 그럼 끝나. 주상국만 외우시면 돼, 이제. 자, 우리 주거지역은, 요 순서가 이제 전일준. 전용주거는 1종이든 2종이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틀리죠. 1종 전용은 100. 2종 전용은 150. 한 2종 나오면 용적률 50자 붙으면 되니까. 알겠죠? 자, 일반 주거를 할 때는 건폐율은 기본이 60이야. 근데 3종 일반만 50. 됐죠? 용적률은 1종 일반은 200. 3종은 300. 2종이면 가운데니까 250. 외우시라고. 준주거는 70, 500.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 가장 높은 게 들어올 수 있다. 큰 건물 들어올 수 있다. 자, 상업적은 중, 1, 6은 건폐율은 9, 8, 8, 7, 90, 80, 80, 70이야. 용적률은 중심이 1500, 200당이니까 1500, 1300, 1100, 900. 공업적은 건폐율 똑같아. 전일준 다 70이야. 다 70. 대신 용적률 틀려. 전용공업이 얼마라고요? 300. 요거 중요해. 꼭 이거 잊어먹어. 그래서 요놈하고 3종 일반 주거적 용적률 똑같죠? 3종 일반 주거 용적률 300. 최대치가. 전용공업도 300. 알겠죠? 대신 준주거하고 준공업은 어디가 용적률 더 커? 준주거가 500이고 준공업은 400이잖아. 준주거가 더 크죠? 알겠어요? 그렇게 딱 구별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 워낙 많이 출제돼가지고 뒤죽박죽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적 다 써놓고 용적률 최대치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건폐율 최대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또는 어떤 문제 보면 이렇게 다 써놔. 우리 박스 해가지고, 박스 나온다겠죠? 박스 해가지고 쭉 써. 뭐 기억에 일종 일반 주거, 뭐 계획관리, 뭐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갖고 막 써. 용도지역을. 그래가지고 물어볼 때 건폐율 또는 용적률 물어보겠죠? 용적률 최대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에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고르시오. 그럼 순서만 알면 다 보여.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풀어. 어떻게 나오더라도. 알겠죠? 이것만 암기되어 있으면 어떻게 뒤죽박죽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어. 그래서 그 암기를 하셔야 돼. 알겠어요? 또 동일한 거 물어보기도 해. 동일한 거. 자, 여러분. 용적률 최대치가 100짜리가 4개 보이죠? 용적률 최대치 100짜리 동일한 거. 일종 전용 주거지역, 또 생록, 잔혹, 또 계획관리. 4개는 동일하죠? 다 100짜리잖아. 알겠어요? 그렇게 물어보거나. 또 지문으로, 아까처럼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제3종 일반적의 용적률하고 용적률 최대치하고 또 전용공업적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OX. 3종 일반적 용적률 최대치하고 전용 용적률 최대치 동일하다. O. 오케이? 그럼 똑같이. 준주거적 용적률 최대치하고 준공업적 용적률 최대치는 동일하다. X. 이건 500이고 이건 400이잖아. 어떻게 문제 만드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뒤집어놓으니까 이것만 외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알겠죠? 근데 이거 안 외워져 있으면 이거 못 풀겠죠?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이 문제는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아야지. 이건 찍으니까.
이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있으면 다 틀리겠다는 이야기잖아. 이 문제는 다 맞은다니까 여러분. 처음만 이게 좀 그러지 외워놓으면 안 잊어먹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오늘 나간 자로 거기 공란해놨거든. 다 외워서 쓰란 이야기야. 알겠죠? 외워서 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거 드렸고 이거 아까 보기만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지정 특례하고 그리고 나서 지구 구역을 볼 겁니다. 알겠죠? 그 특례 사항은 여기 갖다 정리해놨는데 어쨌든 것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지구 구역 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봬요. 자, 수고했습니다.